네, 안녕하세요. 러벌랑입니다. 저번 시간에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기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처음 만들고 유튜브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1편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러시아 국제결혼하는 방법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제 2편에서 할 이야기는 러시아에서 혼인신고하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내용은 대충 뭐 행정사들의 폭리, 그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의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문서란 무엇인가, 러시아에서 번역 공증받기, 러시아 여권사무소란 무엇인가, 결혼은 현실, 이런 카테고리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국제 결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서로 피드백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런 거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행정사들의 폭리 때문에 이건 정말 너무 심하다. 사람의 마음의 약점을 가지고 그걸 이용하면서 뭐 대놓고 까놓고 얘기하면 정말 일 같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돈을 수백 달라고 하는 그런 몇몇 행정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건 정말 너무하다 싶어서 제가 만든 계기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 러시아 국제 결혼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뭐 다양한 비자를 가진 분들이 있지만 불법 체류자나 난민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가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거를 행정사한테 통해서 조금 수월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행정사한테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번역 공증하는 걸로 돈 200달러, 300달러.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무슨 행정사 하면서 마치 대한민국 법을 다루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솔직히 정말 많이 좀 실망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무리 돈이 뭐 중요하고 하지만 사람 약점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했고,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에서 혼인신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가 있는데,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 한 본이랑 그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문서 하나, 이렇게 두 장만 있으면 러시아에서 혼인신고는 가능합니다. 일단은 혼인관계 증명서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출력이 가능하죠. 예전에 이제 시스템이 조금 정부 3.0 그 시스템 보면 조금 바뀌었던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쭉 발급받아봤는데 제일 마지막 그 하단 쪽에 보면은 발급 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이렇게 해서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예전에 가족관계 발급받으면은 아포스티오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 정보 전송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더라. 똑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래서 정부 3.0 24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그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를 발급받으시고 요거를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 종선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요 버튼 누르면은 해당되는 그 문서는 아포스티유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는 뭔지 그냥 우리가 한글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출력하면 다 나오는데 아포스티유가 뭔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 뭐 해외에서 유학이나 비즈니스 업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면 일반인들은 아포스티유가 뭔지 잘 모르죠. 저 역시 이거 국제결혼 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영어가 만국 공통어로 지구에서 사용하듯이 아포스티유라는 것도 문서인데, 전 세계에서 아포스티유 체결 국가는 요거 하나로 다 끝내자. 번역, 공증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 문서, 여기 시스템에서 나온 아포스티유 문서로 다 서로 우리 국가에서 발급해준 뭐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뭐 그런 국가에서 발급하는 모든 문서에 대한 효력이 있다. 검증, 그 보증서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포스티유 여기 있네요. 일단 여기 제 블로그입니다. 제 개인 블로그고요. 네이버에서 러브할랑이라고 검색하시고 여기 밀크웨이 파랑별 누르면 제 개인 블로그로 갑니다. 여기에서 뭐 검색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아포스티유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게시물 이렇게 검색할 수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 해서 제가 한번 쭉 포스팅을 이전에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색깔 칠해진 부분이 모두 아포스티유 체결 국가입니다. 이 말인즉슨 여기에 지금 색깔되어 있는 국가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아포스티유 문서는 다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포스티유 해박의 개요, 명칭 어쩌고 저쩌고, 아시아 대륙, 대양주, 유럽,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엄청 많죠. 러시아도 다행히 아포스티유 체결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포스티유 문서를 러시아 쪽으로 그 혼인관계 증명서랑 같이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 아포스티유 문서가 이제 구발행 인증서가 있고 신발행 인증서가 있어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구발행 아포스티유 문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스티커 아포스티유 인증서, 이게 외교부에서 발급해주는 요 아포스티유 문서가 있고, 요게 신 아포스티유 문서 발행으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걸로 했어요. 요걸로만 러시아에서 혼인신고했어요. 이거는 제가 원래라면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신구 두 개 다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는 아직도 인터넷으로 발급된 문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어요. 아직도 걔네들은 약간 좀 반짝반짝거리고 도장 묻어 있고 이런 구형 시스템의 구형 문서를 조금 좋아해요. 아직까지 전자 문서화가 잘 안 돼 있는 나라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에게도 외교부랑 가깝고 외교부에 갈 시간이 있고 여력이 되면 이것도 문서 준비하고 요것도 문서 준비하고 두 개 다 준비하라고 해요. 플랜 A가 막히면 B라도 들고 있어야죠. 근데 저는 그때 외교부에 갈 상황이 안 돼서 요거만 가지고 말 그대로 도박을 했죠. 요거만 가지고 그냥 제출했는데 그 러시아에서 혼인신고가 됐습니다. 외교부에 만약에 못 가실 상황이 되시면 요것만 발급해서 갖고 가시면 돼요. 걔네들 공무원들도 알아요. 이게 아포스트 문서인 거. 그리고 혹시나 이 아포스티브 문서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검증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역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아포스티브 문서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요 사이트에서 아포스티브 문서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포스티브 문서를 저렇게 인터넷으로 추적해서 러시아에 제출했을 때 러시아 애들이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준 아포스티브 문서를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다, 가짜다, 한국에서 발급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결혼 혼인관계 증명서다, 아니다, 얘네들이 알 수가 있어요. 나라별로 보면은 이게 이제 요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아포스티브 문서 검증하는 사이트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에서 아포스티브 문서를 검증하는 사이트입니다. 러시아 공무원들은 아마 여기에서 검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뭐 미국 캘리포니아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포스티유를 다 검증을 할 수 있어요. 러시아 그 공무원들이. 만약에 러시아 공무원들이 모르면 아포스티유 검증할 수 있다, 니네들이 다 이 문서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공무원보다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는 위치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조금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요 아포스티 문서를 일단은 그 외교부에 가실 여건이 되시고 그쪽에서 뭐 되시면 두 개 다 준비하세요. A도 준비하시고 B도 준비하세요. 특히 한국과 멀리 떨어진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서 뭐 그 혼인신고하시는 경우에는 더더욱 요 B 문서를 가지고 가세요. 요것만 갖고 가셨다가는 모스크바까지 7, 8시간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간 비용 그냥 A라는 문서 이게 막히면 신 아포스티 문서가 막히면 난감하니까 A, B 되도록이면 둘 다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그 번역 공증 받기. 아포스티오는 이미 이 문서 자체가 번역 공증이 다 된 문서입니다. 지구촌 내 아포스티오 체결 국가들만의 그 왕국 공통 문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번역 공증 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제출만 하시면 돼요. 번역 공증 받아야 해야 될 문서는 딱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한국 글자가 박혀져 있고 한국 그 도장이 있는 요거를 번역 공증 받아야 됩니다. 러시아 그 혼인신고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그 공증 번역을 받을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브라디보스토크에서 했는데 다른 분들 그 피드백을 대충 받아보니까 웬만한 영사관 근처에는 거의 다 있어요. 번역 공증 사무소가. 저는 솔직히 처음에 러시아에 그런 게 있을까? 이게 조금 많이 있어도 되게 멀리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오히려 많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러시아 국제 결혼 후기 1탄이고 요거는 이제 2탄인데 요거는 그 결혼 비자 접수하는 그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 한 번에 러시아 혼신고 하실 때 결혼 비자도 같이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위치에 모스크바나 뭐 그쪽에 있으면 오히려 더더욱 그래야 되고요. 한 번 갈 때 비용이 되게 많이 소모되니까 한 번 가셨을 때 혼인신고도 하고 혼인신고 되면은 바로 결혼비자도 접수하고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는 그 러시아에서 공증 받는 사무소가 여기에서 했어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은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그 블라디보스토크 역 맞은편에 보면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실 들어가서 보니까 대충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남자 한 명이랑 여자 직원 두 명 있고 이 사람들이 제가 한국어로 된 혼인관계 증명서를 주면은 이 사람들이 문서를 만들어요. 거의 만드는 수준이에요. 뭐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서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든 문서가 요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여기 공증 번역사무소에 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게 한 장이 아니에요. 지금 저기 호치키스 여기 박힌 거 보이시죠? 나는 분명히 한 장을 줬는데 그러면 한 장이 와야 되는데 이게 한 장이 아닙니다. 뭐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주는지. 일단은 뭐 이쪽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번역 공증해서 주니까. 그리고 번역 공증은 그 제출하는 대상 국가에서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 받아서 러시아에 제출하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 러시아 공무원이 너 이거 공증 번역 어디서 받았냐? 한국에서 받았다. 공무원이 어떻게 한국의 공증 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그쪽에서 대응을 합니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국가에 제출하는 서류 같은 경우는 그 국가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해야지 뭔가 트러블이 일어나도 공무원이 바로 전화해서 이쪽 공증사무소에서 이거 공증 받았냐 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번역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 번역 받으면 이렇게 딱 나오죠. 요 문서랑 아포스티 문서랑
제출하시면 그 여권사무소에서 보고 혼인신고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와이프 여권에 보면 이게 딱 박혀요. 요게 이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스탬플러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2019년 8월 제 이름이 강 블라블라블라 해서 남편 이름 박히고 이제 여기에는 한국 혼인신고한 한국 주소, 제 기억으로는 그 동네 어디 구청, 시청, 뭐 면사무소 그게 얘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서 여기에 남편이 있다. 러시아 여권이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러시아 여자는 솔직히 내가 기혼자면서 싱글인 척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권 수첩 보여달라 하면 답 나와요. 혼인한 경우에는 이렇게 도장이 박히기 때문에 딱 보면 아, 이 여자 결혼을 했네, 유부녀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남자든 여자든 주민등록증 딱 보면 기혼을 했다, 결혼을 했다, 안 했다 표시가 돼 있으면은 좋죠. 나쁠 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여권사무소에서 도장을 박아줍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온 신고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그 여권사무소가 어디냐? 여권사무소가 뭐 하는 거냐? 이게 조금 용어가 조금 혼동이 오는데 와이프가 그 영어로 얘기하는 거는 스탬프, 패스포트 스탬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러시아로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적어주더라고요. 요거를 그 러시아 배우자 되실 분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자기 자국민에 대한 행정 시스템은 자국민들이 더 잘 아니까. 한국 사람은 모르죠. 이걸 봐도 이게 뭔지. 그냥 뭐 영어로 패스포드 스탬프 오피스라고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모릅니다. 근데 그 작스를 통해도 작스에서 이쪽으로 넘겨요. 이 도장 받으려고. 작스에서조차도 여권사무소로 문서 서류를 남겨서 이걸 도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작스를 안 통하고 그냥 바로 여권사무소에서 다이렉트로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은 똑같아요. 러시아 가면 제 와이프는 기혼녀고 남편은 저예요. 법적 효력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권사무소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여쭤보는 게 있는데 나는 모스크바 여권사무소가 해당되는 거주지에 있는 여권사무소를 가셔야 돼요. 이런 케이스가 있죠. 배우자가 모스크바인데 한국이랑 가까운 곳에 여권사무소 가서 하려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야겠죠. 2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그러면 그게 될까? 안 됩니다. 무조건 그 러시아 그 여권 수치 보면 이런 식으로 본인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뭐 본적 주민등록증 등록지랄까 수첩에 이게 있어요. 자기가 어디 거주지에 있다. 이 거주지 기준으로 된 여권사무소로 가셔야 돼요.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에 여권사무소가 있다 하면은 모스크바로 이 주소지가 등록돼 있다고 하면 모스크바로 가셔야 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여권사무소 어디 가도 안 됩니다. 요거는 한번 그 경험한 케이스고요. 해서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서 여권 그 접수를 러시아에서 이제 혼인 신고를 끝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게 결혼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뭐 불체자도 있고 난민 비자도 있고 취업 비자도 있고 영업 비자도 있고 한국에 오는 모든
그 외국인들이 정말 다양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편견은 버리세요. 뭐 불법 체류자는 쓰레기다. 난민 비자는 거짓말쟁이다. 취업 비자는 우리나라에 돈을 벌고 가기 그냥 가는 뭐 빈대다. 어학 비자는 뭐 한국만 공부하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다. 편견은 솔직히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도 러사모에서 글이 좀 올라왔는데 저도 솔직히 조금 되게 안 좋게 보고 그에 대해 조금은 반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뭐 러시아 여자라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그 사람이 성격이 이상한 거고 그렇지 너무 싸잡아서 한쪽으로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인신고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리는데 연애한 지 1년 안 됐으면 저는 솔직히 그거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뭐지? 눈에 콩깍지 씌었다. 빨리 아주 그냥 결혼하고 싶어서 난리 났네. 그런 시각으로 봐요. 왜냐면 저도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같이 지내다 보면은 단점이 보입니다. 뭔가 조금은 한국 문화와 이제 생각하는 게 조금 틀려요.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틀려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 적은 전혀 없는데 얘는 이런 생각을 안 해? 하면서 약간 거기에서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고 하는데 진짜 한순간에 그 감정 가지고 빨리 결혼해야겠다 얘 아니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빨리 급하게 서두르면 이거 나중에 큰 부메랑이 돌아와서 되게 좌절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은 1년 정도는 뭐 맨날 대화를 하든 영상 통화를 하든 아니면 뭐 같이 거주할 수 있으면 같이 거주를 하든 최소 1년 정도는 만나보고 진행해라. 네 시간도 아깝잖아. 네가 결혼 비자 하기 위해서 어? 그 돈 깨지지 시간 깨지지 뭐 하는 짓이냐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진짜 현실이고요. 너무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이 여자한테 다 해주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정말 멍청한 겁니다.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조금 더 그렇죠. 뭔가 좀 불나방이죠. 자기 죽는지 모르고 막 불에 그냥 막 달려들듯이 약간은 조금 조심하고 침착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혼인신고 해서 결혼비자 딱 받는 이 순간 내가 외국에서 내 생명을 구해줄 정말 운명 같은 여자 만나도 그 여자랑 결혼 못해요. 5년 동안 이제 결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순간에 감정으로 그냥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버리시고 조금은 냉철하게 바라볼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편에서 러시아 혼인신고하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3편에는 그 결혼비자에 관한 영사관 3편은 결혼비자 접수하기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비자 접수하기 위해서 러시아 혼인 그 서류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입니다. 러시아 결혼비자 접수하는 이 문서 여권, 사적 발급 신청서 뭐 저저저저저 쭉 해서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러시아에서 혼인한 증명서는 없어요. 이거 필수 아닙니다. 권장입니다. 대신 그 권장이 조금은 수월하게 결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영사관이 딱 양쪽 국가 다 혼인신고되어 있었으면은 그나마 조금은 우호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편
이제 결혼 비자 접수하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